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9일 저녁입니다.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공천심사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장이란 완장만 차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씨가 공천을 할 때 보면은 아주 표정이 흠상궂은 표정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언론이 싫어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당대표 김무성 씨와 계속 갈등을 빚고 하다가 결국은 그 공천 실패가 새누리당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뒤에 새누리당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분열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키고 하는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자면 공천 파동이 바로 이런 결과를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의 전환점.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이 똑같습니다. 2016년과 같아요. 우선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김형호, 부위원장 이석연, 김세연 이런 분들의 운동이 이한구 씨의 행동하고 참 비슷합니다. 완전히 점령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졸로 보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너무나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강남병 공천이 잘못된 것이 폭로가 되니까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사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된 직전에 지금 이석연 부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공병호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공병호 씨도 김형호 씨하고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순번에 보면은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여성분인데, 5번에 김정현 31살 법률사무소 공정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우선 1번은 여성에게 배분되니까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여성으로서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언론계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공천이고, 1번이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1번만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됩니다. 조수진 하니까 언론계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번이 될 수가 있었느냐. 상징성으로 말하면 윤주경 윤봉길 의사의 손녀고 전 독립기능관 관장인데 이분이 당연히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합당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윤주경 씨는 저 바깥으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잘된 공천도 있었어요. 신원식 전 육군 수도 방위사령관이 2번, 전 외교부 차관 조태용 4번, 이런 분들은 아주 실력 있고 강단 있는 외교 안보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반발은 이쪽으로부터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을 만들 때부터 말하자면 이 정당은 우리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영입한 사람들을 명단을 넘겨주고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한 건데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20명 명단을 넘겨주었는데 당선권 안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공천 쿠데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한 결과를 공천관리위원들이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번을 내서 발표를 했으니까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막 반발이 나다가 어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은 상당히 또 바뀌었어요. 1등에서 20번까지 바뀌어가지고 6명 정도는 거의 확실한 자유우파 인사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직능 대표도 있고 장애인 대표도 있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꽤 많이 바뀌어졌다.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선 황교안 대표가 오랜만에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오전에.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이 수정안을 놓고 이제 미래한국당 이 선거인단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인단은 뭐냐 하면은 이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선거인단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최고위원회로 옮기는 거예요. 자, 선거인단에서 표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40명 중 61명이 참석했군요. 선거인단 61명이 참석해가지고 선거인단 투표를 해보니까 수정안에 찬성 13사람, 반대 47표, 무효 1표로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이건 안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선거인단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수정안조차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선교 대표가 즉각, 또 이분이 성격이 급합니다. 요새 일어나는 거 보면 어떻게 급하게 사람들 성격이 급한지요. 김형호 씨도 그날 당장 사표를 냈습니다. 강남병 후보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한선교 씨도 즉각 사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 정치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던 생각이 막혀버렸다. 기자들이 가소로운 자가 그러면 황교안 대표냐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 대표 참모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승교 대표를 이렇게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로 보낸 사람도 황교안 대표거든요. 이 성균관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 이분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수정안도 부결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들도 다 사표를 냈다. 그러면 지도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미 수백 명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그 전용료를 받고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심사를 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럼 공천관리위원을 바꾸고 심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느냐?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또 모집을 하느냐? 아니, 모집할 게 아니라 아예 막 통합당에서 내미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하느냐. 근데 여기에 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전략공천이라든지 순번을 매겨서 당 상부에서 그냥 박아 넣는 식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거인단이라고 그럴까요? 선거인단이라는 이런 심사기구가 있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선거인단이 심사를 하고 최고위원으로 올리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되어 있는 데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별도의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후보 등록 시간이, 마감 시간이 지금 한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습이 되느냐는 겁니다. 수습이. 그러면 자, 이제 수정안이 나왔어요. 이 수정안 20명은 그중에 6명은 확실한 자유우파 행동가 출신이고 직능 출신도 있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는 이 수정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통합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통합당에서는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배제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로 안을 만들었을 때 이 수정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수정안보다도 말하자면 통합당의 정실 인사가 게재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니까 들어갔을 것이다. 아니면 특별 당비를 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오해를 받는 사람이 뭘 포함한 명단이 딱 나와 가지고 이 수정안과 언론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역시 부패 정당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습을. 그러다가 그러면 또 그게 반발하고 여기 한승교 같은 사람들 또 공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오면은 언론은 얼씨구 좋다 해가지고 막 싸움을 붙일 것 아닙니까? 자, 황교안 대표가 실수한 것은 뭐냐?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손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제하는 절차는 있는데 언론이 또 공천관리위원회 편을 들죠. 언론은. 거기서 뉴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고삐를 놓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공천에 황교안 대표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조차도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바위 저골이 되고 황교안 씨의 리더십이 상실된다 하는 급박한 생각이 있었으므로 나름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뒷수습이 가능하느냐. 이 뒷수습이 안 되고 계속 말썽 부리고 하면은 이번 총선은 2016년처럼 공천 실패로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오만, 허영, 독선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허영심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혁이다. 자기 손발 다 자르는 게 이게 개혁이다. 라는 게 허영심이죠. 그 김세연, 지금 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이 된 김세연 류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가 민폐다, 좀비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하는 사람을 중용해가지고 한번 개혁을 해보시오 하는 게 이게 허영입니다. 허영심. 그리고 공천 갈자를 잡은 사람들이 오만함.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면은 내가 공정하게 심사했다. 여기 손대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이런 독선, 오만, 허영, 독선이 부른 아주 드라마도 이게 좋은 방향의 드라마가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드라마가 전개되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속보라고 전해주는 저도 별로 상쾌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